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곳곳에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이제는 뭐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송승연의 손바닥 부동산에서는 여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주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큰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이나 용인 등과는 좀 다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출퇴근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주 수요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인구도 수십 년째 11만 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규모의 아울렛 정도나 또는 용인 다음으로 많은 골프장 정도가 되겠죠. 이런 곳에 이용하는 이동객 요 정도들이 다녀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군 단위로 편성됐었던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은 농지로 묶인 데다가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개발에 대한 제한도 있었죠. 부동산으로는 재미를 보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할 수 있겠죠. 다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X 덕분이라고 봐야겠죠. GTX D 노선에 여주역이 포함이 됐거든요. GTX D 노선은 장기역과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팔당역, 원주역을 잇는 더블 Y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김포, 하남, 원주 등을 잇게 되는데 개통 후에는 여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르지르는 동서광역철도망인 경강선 복선화 절철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강선 전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여주는 서쪽으로는 판교와 인천, 그리고 동쪽으로는 원주와 강릉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 호재가 발표가 되면 수요자들은 움직이게 되겠죠. 최근 분양에 나선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이 지난 3일부터 2만여 명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여주 부동산에 대한 주목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GTX 인근 지역에 집값이 오른 바가 있기 때문이죠. 여주에서는 개발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주 역세권과 교동 2지구가 입주를 완료를 했고, 또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까지 추가가 되면은 3,872가구로 여주 최대 주거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흥문 1, 2지구 그리고 교동 1지구까지 포함이 되면 약 6,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차 도시개발 사업도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3차 도시개발 사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주 역세권 일대는 여주 지역 내 행정 및 주거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여주의 부동산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3년 만에 여주에 신규 공급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첫 번째로 들어서는 자이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GS건설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27층 8개 동 769가구의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의 분양 가구 수를 보게 되면 59 A타입이 85가구, 59 B타입이 81가구, 84제곱미터 A가 249가구가 되고요. 84제곱미터 B가 248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 A 52가구, 또 99제곱미터 B 52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구성이 되는데요. 136제곱미터 2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769가구가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업계에서는 이 단지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보면은 분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신규 공급이 없는 데다가 또 여주는 교통과 지역 개발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뉴스원에서 분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여주역 헤리티지는, 여주역자의 헤리티지는 우선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역에서 도보권 거리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일단 여주역의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주변에 이미 이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이미 다 이제 입주를 해 있어서 생활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향후에 주변에 이제 여주시청 이전이나 또 주변에 여주 역세권 2지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주시에서 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이 부분을 고객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있고, 또한 저희가 설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단지 구성을 보시면 지상에 차가 없는 100% 조경으로 된 단지 구성을 하고 있고, 마치 가운데 동을 하나 뺀 것처럼 이제 중앙이 이게 공원형으로 상당히 녹지 비율이 높은 단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세대를 보시더라도 3면 발코니 세대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에 생각하시는 각 평수의 아파트 대비 3평 정도가 더 있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납이라든지 다이닝 공간에서의 어떤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준수하게 나와서, 또 특히 직접 와서 보고 가신 분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약간 높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공사비 상승이라는 건 사실은 뭐 저희 사업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굳이 아파트 공사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생활 재화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또 고객분들도 상당히 수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최근 거의 3년간 이제 신규 공급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이후에도 특별히 지금 가시화된 신규 공급이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신규 주택의 희소성, 거기에 그런 와중에도 이제 5억대 경강선 역세권에 또 5억대 분양가라는 게 또 광역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약도 전타입 순위내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여주 자이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어떤 청약은 지금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 59B 같은 경우는 뭐 15대 1을 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뭐 해당 지역이 지금 당장은 도심권은 아니긴 하겠지만 가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3억대 정도 수준에 되는 아파트 공급들이 수도권화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일정 부분 좀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4제곱미터도 한 5억대 정도, 중후반 정도를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주 안에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분양을 받고 뭐 신축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됐고 또 순위내 다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신호를 갖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판교하고 향후의 용인에 대한 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일정 부분 가격이 너무 높은 그런 주택 가격이라면은 뭐 여주 자이 헤리티지를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 GTX-D 노선이라는 것이 사실 좀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교통적인 호재보다는 지역의 변화 이쪽에 좀 중심을 두고요. 그다음에 가격과 또 신축이라는 이런 장점들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지역 안에서 어떤 뭐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된다라면은 집값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가 군 단위에서 지금 시 단위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인구수도 지금 몇 년째 11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거기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행정 복합 타운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자리들, 그리고 향후에 판교와 그 용인의 일자리들의 확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일자리들이 이 여주라는 지역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주 그리고 고용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집값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계획이 지금 당장보다는 착공과 또는 뭐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도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수익, 기대 수익을 실현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